네, 저는 특허법을 가르치는 박상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벨리사스쿨 신규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누구인지, 그 다음 저희 강의 형식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상보라고 하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5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운이 좋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강의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법 고득점을, 맞도록 포커싱을 맞춘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 방향을 한번 보면은, 자, 논점별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일거에 정리한다. 이게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군더더기 없는 자료. 자,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퀄리티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포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좋은 GS 문제와 논리적 답안 작성. 자, 이게 바로 저의 강의의 컨셉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수험생분들의 합격의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자, 저는, 정보만 제공하는 강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상담도 계속 진행할 거고, 질의 시간도 많이 가질 거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그날까지 많이 진짜 도와줄 예정입니다. 저는, 네, 그렇고요. 자, 아까 논점별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일거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희 강의는, 자, 예를 들어서 선택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택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요. 자, 첫째, 여러분들이 의의를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그 다음에 최신 판례죠. 구성의 곤란성 인정 여부에 따른 진보성 판단. 원칙 판단. 자, 그 다음에 명세서 기저 요건.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부수적 쟁점이긴 한데요. 자, 선택 발명과 선임 발명의 등록 이후 법적 관계, 이용 관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자, 두 개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 발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어느 하루는 선택 발명 신규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른 날에는 명세서 기저 요건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하려면은 한 번에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GS 문제를 구성의 곤란성 인정 여부에 따른 지무적 판단에 대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날에는 이 전부 다를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저는, 시간이 부족해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자료도 다 배포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선택 발명을 무조건 끝내겠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은 끝내겠다.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답안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답안지 형식. 가장 먼저 의의가 있죠, 의의. 자, 의의는,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목차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는 자, 현재 판례 태도 및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을 할 거고요. 좀 첫인상을 좋게 해야 그 다음 판례나 검토 부분도 더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설. 자,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자,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특허법 학설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과 민사소송법의 중간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쟁점마다 거의 학설이 다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표법은 특정 쟁점만 학설의 대립이 나오거든요. 자, 특허법은 그 중간. 자,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꼭 필요한 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설을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판례 태도. 저는 이제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두문자도 적절히 활용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판례 전체를 그대로 외워야 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변리사 시험은 특정 단어를 외웠냐, 안 외웠냐의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 특정 단어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필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도 문장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판례를 전면적으로 그대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검토. 자, 검토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기 의견을 쓰는 목차란인데요. 자, 여기 절대 자기 의견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교수님에게 내가 특허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목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판례 태도를 중심으로, 자, 이 검토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 태도와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겠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기술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결론 부분은, 자, 항상 결론은 명확한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랑 같이 연습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포섭 할 때, 물론 특허법이 사안포섭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도 최대한, 좀 상세하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안포섭을 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답안지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만 제공하는 강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상담 시간도 많이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강의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오는 1월 4일, 그 다음에 1월 18일 그 조현중 물리사님이 지금 진행 중이신 특허법 메일 쓰기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시범 강의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아직 기초 GS를 열지 실전 GS를 열지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아마 2월에 둘 중 하나를 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강의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1월 4일에 특허법 메일 쓰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허법 강사 박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